안녕하세요.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 사장님들. 네, 저는 오늘 화요일 SOM 강의를 맡은 이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건강 스페셜로요. 두 엄마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3살 건강 100세까지 저 이유경이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은혜 사장님께서 깐깐한 엄마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어린이를 키우는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3살 건강 100세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낳기 전에는 부모로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지도 사실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여기 보시면은 재산도 있고요, 외모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태도도 있습니다. 재산을 남겨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아름다운 외모, 큰 키를 남겨줄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부모로서 남겨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한 그리고 그런 건강을 대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겨줄 수 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도에 관련된 부분은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운동, 식습관, 그리고 영양 보충, 그리고 웃는 연습, 말투나 마음씨, 그리고 끈기나 건강에 관련된 부분, 독서 습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어른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데 밑받침이 되는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바로 건강 그리고 영양 보충에 관련된 이런 식습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0대부터 아프기 시작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릴 때부터 건강을 좀 신경 쓸 걸 그랬다고. 우리 부모님은 뭐 하셨대? 나 건강 이렇게 어떻게 한번 챙겨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이렇게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릴 때부터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부모가 처음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나의 아이가 유년기를 떠올리면서 우리 엄마 나 건강한 거 좀 신경 좀 써주지.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 조금 이야기 좀 해주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로서 함께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밑바탕을 만들어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 케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잘 먹을 수 있고 잘 잘 수 있고 잘 살 수 있게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정보 그리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부모로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잘 행해 나간다라면 나중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고 어떻게 자야지 잘 자고 어떻게 잘 싸게 될까요? 네, 이 3가지를 하려면은요.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세요. 저도 이제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가면은 이런 게 좋다고 하고, 어디 가면은 또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더라도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먹고도 잘 컸는데 뭐,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사실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엄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에 찾아보면은 뭐 성장기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 섭취 팁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몇 군데에서 이렇게 영양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일반 건강기능식품 회사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하시는 약사분들께서도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고 과잉 행동이 있을 적에는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고 충동적인 행동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좀 잘 잡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연이 부족했을 때 이런 ADHD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마그네슘과 오메가3와 아연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서 과잉 행동이 안 나오지 않고요. 오메가3만 먹는다고 해서 집중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아연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ADHD가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럼 먹어야 할 게 너무 많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해봤을 적에 결론은 딱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나쁜 것을 덜 먹고 정말 영양소가 빠지지 않게 먹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에서도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거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덜 먹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영양소도 마그네슘이다, 오메가3다, 뭐 단백질이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서플리먼트는 빠지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100%를 채워서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 어린이 건강에서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사진에 보시면은요 정말 많은 영양소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인데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현재 시대의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영양소 섭취가 어려운 것일까요? 예전에는 정말 부모님이 차려주신 그냥 집밥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잘 자라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 보시면 유전자 변형 그리고 항생제를 무방비하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의 농약이라든지 토양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차려주신 그 집밥의 형태와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차려주고 있는 집밥의 영양소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다가는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GS25C 마트가 있는데요. 보통 여기 마트 앞에는요. 이런 의자하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의자하고 테이블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항상 코스가 여기서 라면이랑 삼각김밥을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편의점 음식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편의점이나 맥도날드 이런 곳에서 끼니를 때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여기 빅맥 정말 맛이 있죠. 하지만 이 빅맥 세트를 먹었을 적에 여기 있는 탄산, 그리고 감자튀김, 그리고 빅맥.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칼로리는 참 많이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칼로리 대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과연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요기요라든지 이런 어플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잘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이렇게 외부 음식에 노출이 되는 그런 편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쁜 것을 덜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런 나쁜 것들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덜 먹을 수는 있겠죠. 대체제가 있다라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대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양을 또 확보할 수 있는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대에 면역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어린이 건강이라고 하면은 또 생각나는 포인트 중에서 아이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키가 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양소를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면역이 증가한다. 뭐 성장 호르몬, 에너지, 뇌성장, 성호르몬 그냥 이렇게 각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몸이 아프게 되면은요. 성장 호르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제대로 되어 있고 건강해야지만 성장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키가 크게 되고요. 그 키가 크고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확실히 내 몸에서 작동이 되어야 그 다음에 뇌성장이 되고 성호르몬도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면역이 되어야 키도 크고 키도 커야 이런 이제 머리도 똑똑해진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연령별 성장 속도 보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키가 한 살 때는요, 연간 10에서 11cm 정도 성장이 되고요. 2살 때는 6에서 8cm 정도, 3, 4세 때는 6에서 8cm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사춘기 이후가 되면은 5cm 이내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0세부터 한 15세 정도, 요 정도까지가 키를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그때 면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아플 때는 아이들은 크지 않아요. 아프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생기면서 면역이 좋아지고 성장 호르몬이 딱 생기면서 그때 아프고 나서 쑥 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면역과 성장 호르몬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키가 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면역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면역은 무엇으로 또 이루어졌을까요? 면역은 어떤 특정 영양소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면역은 바로 여기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지방, 비타민, 그리고 물까지 이 6가지의 카테고리에 총 90여 가지의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내 몸에 들어와야지만 면역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서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0여 가지의 영양소들 중에서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탄수화물에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하면 그냥 밥이나 빵이나 그냥 면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탄수화물도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특수 탄수화물이 있다는 사실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영양에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그리고 잘 설명을 해놓은 바로 해독주스로 유명한 서재걸 의사분께서 쓰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바로 자연치유력, 내 몸의 자연치유력과 면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몸에 제대로 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책이 이제 주제고요. 거기에서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튼튼하게 바로 서려면은 지붕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를 했을 때 여기 밑에 있는 기둥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90가지의 영양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아무래도 90가지의 영양소들이 탄탄하게 기둥이 이렇게 잘 받치고 있으면은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 기둥들 밑에 있는 바로 이 지지 기반에 해당이 되는 것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 탄수화물이고요. 우리는 당 영양소라고 부르는 이 특수 영양소를 면역에 있어서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네,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엄지의 제왕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이런 이제 사람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 이 세포에 털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모가 있는데 선모가 많으면 건강하고 많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있는데요. 이 세포의 선모를 이루는 당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에서 이런 영양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시중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은혜 강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테니 그 부분에 관련된 잘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잘 먹을 수 있는 어린이 건강 식품들을 뒤에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먹게 되면은요, 우리의 식습관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빅맥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가 저의 이제 아들인데요. 저는 메나테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요. 메나테크 안에서 이유식도 메나테크 제품으로 하면서 사실은 참 감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과천에 이제 놀이를 하러 이제 갔어요. 과학관에 놀러를 갔는데요.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보통은 배가 고프면은 일반적으로 저의 이제 결혼 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 가방 안에는요 항상 이런 빵이 있었습니다. 네, 항상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빵이 있고 아니면 고로케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렇게 치킨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다 못한 저의 이제 스폰서께서 저에게 메나테크로 이제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만약에 메나테크를 만나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이제 낳고 키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과학관에서 놀고 하다가 배가 고프면은 자연스럽게 빵을 꺼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면을 꺼내가지고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당연하게 전혀 뭐 문제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당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이제 배운 사람이잖아요. 메나테크 안에서 건강한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심코 먹는 빵 한 번, 무심코 먹는 이 라면 한 번이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씩 이게 먹는 비율이 높아지고 빅맥을 먹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나의 건강을 좋지 않게 만들고 아이의 건강을 좋지 않게 만든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가 들고 있는 이 물통이 지금 이제 메나테크의 물통인데요. 이 물통 안에 배고프다고 이제 막 찡찡거리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주변에는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아니면은 각자 이제 빵이나 이런 것들, 과자들 사서 이제 막 이렇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계속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영양식품 그리고 식사 대신에 이런 햄버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신에 한 끼 정도는 쉐이크를 또 대체할 수 있고 한 끼 정도는 좋은 음료수를 탄산 대신에 이런 이제 음료수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면 그리고 항상 물통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으로 정수기를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습관과 태도 하나하나들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적에 건강한 사람으로 가는데 참 좋은 태도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잘 먹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게 되는 이런 음식들을 나쁜 거를 조금 덜 먹게 되고 그때에 이런 쉐이크가 항상 내 가방 안에 있고 그때 항상 이 물통이 제 손에 있게 된다라면은 나쁜 걸 좀 덜 먹게 되는 그런 습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지지 않게 서플리먼트를 잘 챙겨 먹는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게 되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멀티키즈 한알 그리고 메가키즈 한알 그리고 당 영양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메나베어즈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먹는 이제 뭐 꾸미 대신에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잘 먹는 것들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엄마부터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면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잘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잘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잘 자는 것이 아이에게 성장 호르몬 분비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밤에 잘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잘 자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본인은 30년 동안 불면증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릴 때는 잘 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뭐 영양소를 먹더라도 아무리 좋은 한약을 먹더라도 이게 잠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숙면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숙면의 3요소는 바로 밑에 있는 어둡게, 그리고 공복에,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어른 아이와 상관할 거 없이 두 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어둡게는 내가 자려고 할 때 너무나 밝은 환경에서 자게 되면은 이 깜깜한 어둠이 사실은 잠을 잘 유발을 하고 이제 숙면을 유도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에 어른들이 특히 이제 TV를 켜놓고 아이가 옆에서 이제 지쳐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같이 자게 되는 그런 상황들, TV를 보다가 자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수면 습관에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어둡게, 주변 환경을 어둡게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복에 자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야식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올바른 식습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잘 때의 배 상태가 사실은 조금은 이제 출출한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이 숙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너무 배고프다라고 해서 야식을 치킨을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아프게 되는 그리고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노출이 되는데요. 공복에 잘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막 찡찡대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때마다 쓰는 게 바로 이 트루플래닛입니다. 네, 어린이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먹기 좋은 건데 이제 트루플래닛이 한 반포 정도를요 물에다가 타서 물 한 200ml 그 정도에 타면은 딱 이렇게 먹으면은 든든하게 편안하게 배가 어느 정도 차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양치하고 바로 딱 자게 되면은 위 입장에서는 부담도 없고 배가 고파서 막 꼬르륵꼬르륵해서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공복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밤마다 배고프다고 밥 저녁 때는 잘 안 먹으면서 나중에 아빠가 좀 퇴근하고 늦게 돌아와가지고 아빠가 이제 퇴근길에 맥주하고 이렇게 치킨 하나 먹을 때 옆에서 얻어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집에 쉐이크, 트루플래닛 쉐이크 하나 정도 구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배고플 때 요거 한번 먹어봐 라고 해서 이런 습관을 좀 들이게 된다라면은 잠 잘 때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용하게인데요. 이 조용하게는 주변의 환경들을 많이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뭐 실제입니다. 아까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핸드폰을 자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틀어놓고 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옆에서 많이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둡게, 공복에, 조용하게 이렇게 숙면의 3요소를 모두 작용을 한다라면은 아이가 잘 잘 수 있는 이런 이제 수면 환경이 조성이 될 거고요. 그것이 습관이 바로바로 서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기분 좋게 일어나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또 이제 행복해지고 그런 것들이 5년, 10년이 모이게 되면은 20대, 30대가 됐을 적에도 이 환경이 그대로 대대손손 물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기본 원리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잘 싸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잘 먹는 것과 잘 자는 것이 잘 융합이 되면은 싸는 것은 사실은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뒷 강의에서 유산균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시게 되면 유산균 매일매일 먹는 것이 아이에게 잘 싸는 것이 얼마나 많이 좀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도 아마 힌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른 아이, 뚱뚱한 아이, 산만한 아이 전부 다 고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원인은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영양 부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영양 부족이 어떤 것들 이 중에서 뭘 먹을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영양소를 빠지지 않고 먹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쁜 것들을 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영양소를 챙겨 먹는 그런 식습관들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른 아이기 때문에 흑염소를 고아서 먹어야 돼요. 뚱뚱한 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켜야 돼요. 산만한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보다 가장 기본부터 먼저 세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가외 선생님 어디가 좋아요? 이제 공부의 비유를 해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어떤 걸 가외를 붙여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 혹은 어린이집에서의 그 수업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업을 받는 태도, 독서 습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해를 누구를 붙여야 될까요?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아이가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참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더 좋은 걸 먹인다, 어떤 특별한 걸 먹인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고 좀 믿을 수 있고 좀 튼튼하게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을 한 군데를 딱 선정을 하셔서 그러려면 또 많이 알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메나테크의 이런 정보를 받으시면서 여기가 믿을만 하네. 믿고 먹는 메나테크 맞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게 된다면 이걸 본인과 아이와 온 가족이 함께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원인들이 많이 제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대의 이 아픈 분, 이 분이 이런 고민 나중에 본인의 아이들에게는 할 수 있지 않게 어릴 때부터 건강 좀 신경 쓸 걸,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나 약간의 타박 이런 거 없이 습관을 형성시켜주고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는 우리가 된다라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물 먹는 습관부터 밥 대신에 아니라 치킨 대신에 이런 이제 쉐이크 한번 먹을 수 있는 거, 탄산음료 대신에 이런 파이토 클렌즈 음료 먹을 수 있게끔 안내해주고 본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나는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잘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면은 이것만큼 정말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건강을 잃고 나서 쓰게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하나하나들을 잘 챙기게 된다면 나중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게 우리의 또 부모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 차트인데요. 저의 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메나테크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영양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사실은 많은 블로그나 많은 유튜브를 찾으면서 참 많이 방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셔서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스스로께서 건강해지셨을 거예요.
메나테크를 만나서 많이 건강해지셨다면은 그 사랑을 아이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살 건강 정말 100세까지 가거든요. 3살 때 무심코 먹게 되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도 꼭 잊지 않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이은혜 강사님께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엄마이십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깐깐하게 메나테크를 선택을 하셨고 메나테크를 통해서 아이를 정말 누구보다도 욕심 있고 잘 키우고 계시는 이은혜 강사님께서 깐깐한 엄마의 현명한 선택 메나테크의 이제 키즈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충분히 정보 들으시고 정말 핵심적으로 정보 받으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 여기에서 제품 드시고 메라테크 키즈 제품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런 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 이은혜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